자, 배달 노동자 산재 보험료 지원,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먼저 교수님,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배달 노동자, 퀵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산재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경기도는 일자리 재단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4월부터 도내 배달 노동자 약 2,000명 대상으로 산재 보험료를 지원을 합니다. 사업비는 약 한 4억 원가량 되는데요. 네. 현재 산재 보험료가 약 28,000원가량이 됩니다. 고용주와 배달 노동자가 각각 50%씩 부담을 하는데요. 배달 노동자가 부담하는 14,000원 중에서 90%인 12,000원을 경기도가 부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배달 노동자는 2,000원만 부담을 하게 되면 산재 보험에 가입하고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교통사고, 산재 사각지대에 있었던 배달 라이더, 배달 노동자들에게는 희소식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기존에 이제 산재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하고요. 최대 1년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서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배달 노동자들도 산재 보험 혜택을 누려야 한다. 앞으로 산재 보험료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배달 노동자들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배달 서비스 이용률 높아졌습니다만 그만큼 또 노동 환경도 열악해졌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가 산재 보험료 지원에 나선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교수님, 이 배달 노동자들의 산재 가입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배달 노동자의 약 78%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연 가입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22%에 그친다는 것은 그만큼 배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근로환경을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경기도가 이렇게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 보험료를 지원하게 된 이유라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배달 플랫폼 관련 종사자는 약 한 47만 명가량이 되는데요. 경기도는 약 12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배달 노동자는 약 한 7,5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산재보험 평균 가입률에 비춰볼 때 경기도 내 산재보험에 가입된 배달 노동자는 약 한 1,700명가량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이번에 2,000명 정도로 지원을 결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배달 노동자들의 이제 부담을 줄여주게 되고요. 앞으로 더욱더 산재보험을 가입을 유인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을 그 정도로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이제 배달 노동자들한 산재 가입률을 높이게 하고요. 그에 발맞춰서 지원 예산을 늘려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의 이런 의도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지원을 하고 더욱 증가할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셨는데 경기도가 최근에 이 노동 전문가들로 구성된 또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싱크탱크를 마련해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체계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번에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도 그렇고요. 이 경기도가 내놓는 노동 정책들이 좀 눈길을 끄는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기도가 노동 정책에서 상당히 이제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외에도 가장 주목을 받는 정책으로는 비정규직 공정 수당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방송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경기도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 역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 지원받는 비정규직자 대상자는 한 1,800여 명으로 약 18억 원가량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2개월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기본급의 5%, 약 한 연간 130만 원의 공정수당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물론 경기도와 또 산하 공공기관의 한한다는 국한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정수당이 얼마나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 산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 10개 시군에서 시행을 했었는데요. 올해에는 31개 시군 전역에 시행을 합니다. 또 올해 처음 시행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사업 역시 일선 현장에서 많은 아파트에서 지원하는 등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는 노동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렇군요.
노동정책 등등에서 지금 경기도가 선도에 나가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짚어봤는데 또 한 가지 이번엔 또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 중에 하나인 청년 정책입니다. 청년 기본소득 신청 지금 1분기 내용 오는 26일까지 경기도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1월 달 내용을 보니까 경제활동 효과 측면에서 청년 기본소득이 노동시간을 늘렸다라는 그 분석이 있고 이것이 기본소득 관련 국제단체가 발간하는 웹진에도 게재가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네요. 네.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라고 BIEN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베이직 인컴 얼스 네트워크라는 국제단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은 17번째 가입국으로 전 세계 35개국이 그 지방이 가입된 기본소득 관련 네트워크 네. 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하는 웹진에 경기도에서 시행한 청년 기본소득 관련과 효과가 게재됐다는 내용인데요. 경기도가 보도자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청년 기본소득 시행 이후 경기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역 화폐 가맹점 매출 역시 45% 증가를 했습니다. 네. 물론 BIN에서 자체로 분석해서 연구한 결과가 아니고요. 경기도에 요구를 해서 그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이제 다시 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반감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들 가운데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청년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도가 좋은 효과를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청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만큼은 사실이니까 본인이 대상자이신 경우에는 26일까지 신청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